네, 최저임금 올해도 기나긴 어떤 협상과 논의 끝에 결정이 됐습니다. 9,860원으로 올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이 됐는데요. 올해 최저임금보다 2.5% 인상된 수치입니다. 일단 총평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가 아마 최저임금에서 긴 노사 공익위원들의 토의 과정 속에서 네. 최소한 우리나라 국민들이나 전문가들이 최저임금에서 무엇이 이슈가 되는가는 많이 알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이제 또 갱년계와 노동계에서 갱년계 입장에서는 특히 그 소상공인들의 부담의 능력, 우리 조세에서도 하는 조세 응남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그죠? 지불 능력 그 부분 자체를 많이 이야기를 했고, 네. 정부 입장에서는 저성장 시대에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물가 수준, 그 다음에 이 최저임금 수준이 어떨까? 아마 그래서 정부에 있는 관료 입장에서는 9,800만 원, 9,800원 정도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 또 노동조합 입장에서 보면은 노동조합은 조금 상대적으로 보면 긴장도가 이렇게 피부로 와닿기에는 조금 뭐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정 대표님 계시지만 민노총이나 한노총에서 이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이 노조 조직화해 있는 거는 극히 드물거든요. 이게 그래서 민노총하고 한노총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주장한 거를 실현을 못했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같이 투쟁적 노선을 가진 이 노조 입장에서 보면 10,000원이라고는 꺼냈잖아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 이루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나는 그 노총이 이 좀 한국 경제를 생각해서 점진적으로 나갈 필요는 있다. 너무 1만 원이 달성 안 됐다고 너무 그 조합원들에게 책임질 필요는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정 대표님께도 총평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새벽 오늘 아침 6시까지 긴 시간 회의를 했고 실제로 이제 제한된 기간보다도 20일을 넘어가지고 111일을 갖다가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렇게 110일 동안 최저임금 논의를 했는데 물가 상승률 올해 전망치 한 3.5% 정도 되는데 정말 거기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2.5% 인상으로 어떻게 저임금 노동자들 그 가족들을 설득할 수 있는가와 관련해서 매우 좀 실망스러운 결과이고 당장 오늘 이후에 후폭풍이라든지 여진이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제도에 대한 불신 그리고 실제로 참여했던 사람들의 어떻든 태도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문제 제기가 계속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이제 영향률을 판단할 때 어느 정도 최저임금이 이제 전체 노동자에 미치냐 할 때 최저임금위원회가 보통 하기는 한 전체 노동자의 16% 정도 해가지고 한 330만 명 정도 이야기합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중위임금이 2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지금 현재 올해 최저임금이 201만 원인데 중위임금 받는 기준이면은 이제 2,200만 전체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1,100만 번째 노동자가 받는 딱 중간에 있는 노동자가 받는 250만 원이란 말입니다. 이분들의 임금은 어떻게 형성되냐면은 최저임금 플러스 연장근로 그래서 이제 잔업수당, 특권수당 합쳐서 한 250만 원 정도 이렇게 형성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노동자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고 노동자 중에서도 특히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 그 실제로 지금 우리가 전체 2,200만 노동자 중에서 비정규직이 800만 정도 됩니다. 네. 이 비정규직들의 실질 임금이 188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 노동자들 188만 명이 영향을 받는 것을 이렇게 정말 물가 상승률도 우리가 경제 성장의 이익은 같이 공유하지 못하더라도 물가 상승률도 못 맞추면은 실질 임금이 감소하는 이런 것을 과연 쉽게 받아들일까 너무도 아쉬운 결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은 어떠십니까? 이번에 최저임금 결정된 거에 대해서 경영계 측이든 노동계 측이든 양쪽이 다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더라고요. 예, 네, 그렇기 아쉬워하죠. 때문에 특히 이번에는 이제 갈등이 극심했는데 그래서 그 양측은 아마 만족을 못하겠지만 저는 이제 좀 더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현재 그 최저임금 인상분으로 결정된 2.5%는 추세적인 물가 상승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결정되었다고 보고 그 부분이 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 최저임금이 인상될 때 이제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부분이 많이 우려가 되냐면 결국에 물가,
고용, 성장 이런 부분이 이제 우려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특히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을 이제 잡아가고 있는 시점에서는 추가적으로 이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를 상승시킬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최저임금 인상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가 추가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추세적으로 봤을 때 이 임금 인상률이 이 물가 상승률 더하기 노동 생산성 증가율 이렇게 네네. 합한 정도로 올라가면 사실은 추세적으로 물가 상승을 자극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그 물가 상승률은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목표치인 연 2%에서 주로 이제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게다가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이제 노동 생산성 증가율을 보면요, 이 한국 생산성 본부에서 노동 생산성 지수라는 것은 이제 분기별로 계속해서 발표를 하는데 이게 지난 10년간 평균치가 약 0.5%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합한 2.5% 정도면 추사적으로 이제 물가 상승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이제 임금이 인상되는 속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2.5%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예, 예. 뭐 올해 당장은 이제 물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해서 실질 임금이 하락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네네. 추세적으로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는 결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